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기준 재정 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특정 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단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특정 단위란 지방교육 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단위 비용이란 기준 재정 수입액이 아니라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특정 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그게 단위 비용입니다. 1, 3, 4번은 다 맞습니다. 올해는 산지고요. 기준 재정 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 예상액으로 한다. 교육부 장관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 행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특별교부금의 교부. 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 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 행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17세기 서양의 실학주의 철학사조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특징. 3번에서 감각적 실학주의가 그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생활의 지식을 습득하는 건 맞는데 이해와 판단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따른 교육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선지입니다. 인문적 실학주의, 고전 연구를 통해 현실 생활에 잘 적응하는 유능한 인간 양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실학주의, 여행과 같은 경험 중심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조화와 신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강조하였다. 인문적 실학주의, 교전 중심의 교과를 토의와 설명에 의해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활동인데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본의 명칭은 답은 4번 타의 자본입니다. 부모가 이웃에 사는 친구 부모들과 자녀 교육, 학습 보조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하였다. 사회자본입니다. 콜만은 가정 배경을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나누고 사회자본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이다. 특히 사회자본은 가족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신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간의 학습 결과 유형, 지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자가 그의 주위 환경을 개념화하여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적 기능.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 what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how를 아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적 기능. 복잡성 수준에 따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변별, 개념, 규칙, 문제 해결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지적 기능. 지적 기능.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 what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how를 아는 것. 지적 기능. 복잡성 수준에 따라 변별, 개념, 규칙, 문제 해결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지적 기능의 하위 유형. 간의 지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위계적으로 발달합니다. 변별, 구체적 개념, 정의된 개념, 규칙, 고차 규칙, 문제 해결. 예를 들면 변별, 개와 고용이를 구별한다. 개념, 포유류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규칙, 포유류는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른다를 안다. 문제 해결, 새로운 동물이 포유류인지를 판단한다. 지적 기능, 환경을 개념화하고 분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how를 아는 것. 변별, 개념, 규칙, 문제 해결 포함. 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는 능력, 기억법 사용, 공부 계획 세우기, 중요한 부분 표시하기 등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능력. 언어 정보는 사실, 명칭, 정보 등을 말할 수 있는 능력, what을 아는 것. 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운동 기능, 신체적 동작 수행 능력, 예, 자전거 타기, 피아노 치기, 수영하기.
간의 학습 결과 유형 5가지는 언어 정보, 무엇을 하는가, what, 지적 기능, 어떻게 하는가, how, 인지 전략, 어떻게 학습하는가, 운동 기능, 어떻게 움직이는가, 태도, 어떻게 행동하려 하는가. 따라서 문제에서 방법을 안다, how를 안다, 변별 개념 규칙 문제 해결이 보이면 바로 지적 기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종의 가부개혁 시기에 반부한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디글리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양, 체양, 지향을 제시했고 과거의 허명교육을 버리고 실용교육을 중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조선 교육입국 조서는 1894년 가보개혁의 영향으로 1895년 고종 32년 2월에 발표된 것으로 근대적 시대 정신에 부응하여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 교육 사상은 교육입국 사상, 덕체지의 삼명론, 허명을 버리고 실용을 숭상하는 것이었다. 기억은 초등 단계의 의무교육이 아니라요. 네,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조선 입국 교육 입국 조서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신학제로서 초등교육 단계를 보편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벽과 규정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유교식 교육기관 성균관을 근대식 대학으로 아닙니다. 조선교육입국 조서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성균관제라는 법규를 만들어 유교식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전통 유지하면서 서구적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장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4번이고 요청장학은 교사가 필요를 느껴 스스로 요청하고 교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발성과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장학 형태는 임상장학의 특징에 가깝다. 1, 2, 3번은 맞는 선지. 임상장학은 학급 내에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약식장학은 평상시에 교장 및 교감의 계획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장학 형태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동료장학은 수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교사 간의 상호협력하는 장학 형태이다. 임상장학은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약식장학은 교장 교감이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수업 참관, 순시,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른 장학 형태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동료장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수업 공개, 공동 연구, 피드백 제공을 하고 수업 전략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요청장학의 본질은 교사의 자발적 요청에 있으며 사전 예방 차원이라는 설명은 요청장학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임상장학은 수업 분석 플러스 집중지도, 약식장학은 교장 교감의 일상적 장학, 동료장학은 교사끼리 협력, 요청장학은 교사가 먼저 도움 요청, 자발성이 나오면 요청장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부적합한 것은 답은 4번 카파계수. 나머지는 문항들 간의 동질성 평가 지수로 적합합니다. 크롬바흐 계수, 쿠더리처, KR20, KR21은 문항들 간 동질성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적합합니다. 문항들 간 동질성은 내적일치 신뢰도, 동질성은 내적일치, 시간 한정성은 재검사, 검사 형태 간 동일성은 동형검사, 예언 현재는 중고타당도, 대표성은 내용타당도, 이론적 개념은 구인타당도, 채점자 일치는 카파 ICC, 신뢰도 견론련, 내적 일치는 문항들 간 동질성, 문항들 간 동질성은 크롬바우스, 스플리텔프, KR2021, KR20은 이분척도, KR21은 난이도 비슷.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시간적 안정성,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 같은 검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 동형검사 신뢰도는 문항 구성 표현 등 검사의 형태만 달리하고 내용 난이도는 동등하게 구성하여 신뢰도를 측정. 검사 형태 간 동등성, 측정학적 동등성. 겉모습까지 동일한 건 아니다. 측정 속성, 컨스트럭트와 난이도, 문항 구조가 동일. 패러렐 스폼스 릴라이어빌리티라고도 한다. 채점자 간 신뢰도 일치도는 평정자 간 일치도. 그래서 카파, 명목적도, 코헨이 만든 범죄형 자료, ICC, 연속적도, 연속형 자료. 코헨의 카파 계수는 두 명의 평가자 간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지수이다. 즉, 채점자 간 신뢰도 일치도를 하는 거고 1, 2, 3번은
그 크롬바흐 계수랑 KR20, KR21은 모두 문항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문항들 간의 동질성 평가할 수 있다. 독학학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거. 학점 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독학학위제의 시험 응시 자격에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독학학위제의 시험 실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다가 맞고요. 특성화고 졸업한 사람도 독학학위제 응시할 수 있고 3개 인정시험이 아니라 4개 인정시험입니다.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그 다음에 종합시험, 종합시험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 사학사학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터스는 교육의 개념을 세 가지 준거로 구분하였다. 규범적 준거에 근거한 교육의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기억입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게 규범적 준거입니다. 피터스는 교육의 개념을 세 가지 준거,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보기의 기억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활동은 규범적 기준이다. 니은에서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하는 것은 과정적 기준이다. 그리고 지식이의 인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것은 인지적 기준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는 정의, 올바른 삶. 올바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의 덕인 지혜를 갖추는 것. 초기 교육은 음악과 체육을 중심으로 하고 후기 교육은 철학 또는 변증법을 강조했다. 이게 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교육사상.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구분하고 궁극적 지향점으로 이데아를 중시하였다. 플라톤이 제기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질문은 개인의 도덕적인 삶에 관한 질문인 동시에 이상적인 국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가 지녀야 할 기능을 크게 생산기능, 수호기능, 통치기능으로 구분하고 생산계급은 절제의 미덕, 수호계급은 용기, 통치계급은 지혜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산자와 수호자, 통치자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국가는 올바르게 사는 국가, 즉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또한 철인왕의 육성을 위한 교육 단계를 18세까지 체육과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기초교육, 2년간의 신체 군사훈련, 20세부터 10년간의 수학교육, 음악, 기하학, 산수, 수학, 천문학 등의 학과 중심, 5년간의 변증법 및 철학교육, 그리고 35세 이후부터는 행정 실무 활동에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 철학은 실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지식교육에 매진해온 결과 학업 성취는 우수했는데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고 교과 지식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과보다는 학생의 관심을 기울이고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고 교과 지식도 학생 개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과 후기 산업사회의 비인간화, 인간소외 등 현대문화문명을 비판하고 주체성 회복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을 지닌 학교 교육은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평균인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교육에서의 인격적 만남, 잠재적 교육과정 등과 같은 비연속적 형성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대표자는 볼노브, 부버 등이 있다. 특히 부버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나와 그것, I, 이세 비인격적 만남에서 원인을 찾고 그 대안으로 대화를 통한 나와 너, I, 유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였다. 제시문에 나타난 학교 교육에서의 교과 지식 교육과 학업 성취도 중심의 학교 교육은 학생 인간을 소외시켰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마저도 대상화시켰다는 학교장의 성찰은 실존주의 철학과에 부합한다. 분석적 교육 철학은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논리를 분석적으로 탐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철학의 본질로 보며, 항존주의 교육 철학에서 항존주의는 인간의 불변적 본질인 이성의 개발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중시하고, 본질주의 교육 철학은 인류의 본질적 문화유산의 계승과 학력 중심의 교육을 중시한다. 서양의 감각적 실학주의 센슈얼 리얼리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과학의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육의 현실적 적합성과 실용성을 추구한다. 17세기 실학주의의
교육의 유형, 감각적 실학주의. 실학주의는 인문적 실학주의와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이 중 감각적 실학주의, 즉 과학적 실학주의는 감각의 훈련을 통해 현실 생활의 지식을 획득하고 자연과학적 지식과 연구 방법을 교육에 도입하여 인간 생활과 사회생활의 합리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상으로 말보다 사물, things before words를 중시하고 직관교육, 실물 사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 방법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합자연의 원리를 강조한다. 1과 3은 사회적 실학주의. 인문주의 교육을 비판한 몽테뉴가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이거 사회적 실학주의고요. 세상은 가장 훌륭한 교과서이며 세상사의 밝은 인간을 기르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게 사회적 실학주의고, 그 다음에 2번은 인문적 실학주의래요. 고전을 중시하지만 고전을 가르치는 목적이 현실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게 인문적 실학주의래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설명과 밀접한 거 1번 반문법과 삼파술. 지식을 주입하는 대신에 질문을 통하여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산적 사고를 하는 거다. 반문법. 그리고 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손쉽게 전달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반문을 계속하고 삼파 역할을 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문법 삼파수 1번이 정답이고요. 소크라테스는 학습자는 보편적 객관적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인 영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문답법, 대화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아동 스스로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하였다. 그는 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함을 통해 획득되어진다고 보았으며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지식을 회상해내도록 교사는 탐구의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조력자, 안내자, 동반자라고 보았다. 실물 교육과 노작 교육은 페스탈로치, 감각 교육은 코메니우스, 사막사과 교육은 로마 시대 문법 학교의 주된 교육 내용인 칠자효과를 말한다.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 자, 3번. 이게 가능성의 원리래요.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에는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의 원리, 1목표 경험의 원리, 1경험 다성과의 원리가 있다. 만족의 원리가 아니라 이 학생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의 능력 성취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한다. 이거는 학습 가능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만족의 원리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1, 2, 4번은 옳은 거니까 다성과의 원리,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한다. 다활동의 원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기회의 원리, 교육 목표가 의미하는 행동을 학생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1, 2, 3번은 옳은 거니까 읽겠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학폭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학교운영위원 장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의랑. 그 다음에 답은 학습기 자세.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 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학습기 자세입니다. 학습기 자세는 성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경험을 누적 기록 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 4번입니다. 수행평가.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인별 변화 및 발달 과정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행평가가 표준화 검사는 아니죠.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실기 중심의 평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수행평가의 방법은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토론법, 실기시험, 실험 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평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으나 객관식 선택형 평가, 지필평가와 표준화 검사는 수행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1, 2, 3번은 맞네요.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수행평가의 유형으로는 지필식, 구술식, 실습식,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 등이 있다. 수행평가의 개발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평가 목적의 진술, 수행의 상세와 자료 수집, 채점, 기록, 평가 방법 결정, 수행평가 과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채점자가 범할 수 있는 평정의 오류로는 집중 경영의 오류, 후광 효과, 논리적 오류, 표준의 오류, 근접의 오류 등이 있다. 3번 켈러의 통찰학습입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관련 없어 보이던 요소들이 유의미한 전체로 파악되고 결합된다. 켈러의 통찰학습. 전날 저녁 내내 문제가 풀리지 않았으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해결 방법이 갑자기 떠올랐다. 켈러의 통찰학습. 켈러는 통찰설에 따르면 학습은 인지적 현상으로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통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적 행동의 변형 과정이다. 통찰, 인사이트는 관계학습, 릴레이셔널 러닝으로 어느 순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즉 관계의 구조가 갑자기 떠올라 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상황, 필드 또는 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 또는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 파악 능력이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비약적 사고 과정이고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인지 구조의 전환 과정이다. 과거 시험과 성리학 교육에 대한 설명. 2번 조선시대 문과시험 중 대과는 초시복시 2단계가 아니라 대과가 초시복시 전시의 3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1, 3, 4번은 맞는 거니까. 고려시대에는 경학보다 사장이 중시되면서 재술업 급제자가 명경업 급제자보다 많았다. 율곡이인은 입지와 성경을 바탕으로 지행합일 내면적 동기, 변복 학습을 통한 점진적 발전 등을 강조하였다. 퇴계이황은 거경과 궁리를 근본 원리로 삼아 도덕적 심성을 배양하고 의심이 없도록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교육 방법을 강조했다. 학습의 전이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원래의 학습 장면과 새로운 학습 장면이 다를수록이 아니라 유사할수록 전이가 촉진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장면에서 학습한 내용이 다른 장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게 학습의 전이고, 학습 원리를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할수록 전이가 촉진되고, 다양한 사례와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학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의 하나인 전이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말하며 특정 장면에서 학습한 내용이 새로운 장면의 학습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래의 학습 장면과 새로운 학습 장면이 유사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유사성의 요인.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간의 유사성. 예를 들어 장면의 유사성, 원리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난다. 2. 학습 정도의 요인. 선행학습이 철저할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3. 시간적 간격의 요인.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두 학습 사이의 경과 시간이 짧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난다. 4. 학습자의 지능 요인. 지능이 높을수록 전이 효과가 크다. 태도 요인.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전이 효과가 크다. 방법 요인. 방법에 따라 전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원리 요인. 개별적 사실보다 학습 원리를 잘 파악할수록 전이 효과가 크다. 학습 시간 요인. 시간이 충분할수록 전이가 잘 일어난다. 유의미 학습은 기계적 기억보다 전이를 촉진한다. 유의미 학습은 학습 정보를 기존의 선행 지식과 관련 짓는 학습이다. 다양한 사례와 충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전이가 촉진된다.